제가 광주광역시의 민원은 정일성 역사공원의 명칭, 콘텐츠, 활용 방안이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장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 1일 날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24년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명칭,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준공 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강기정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직도 명칭도 못 정했고 정일성 역사공원에 활용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4월 말까지 마칠 거래요. 공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께서 정일성 역사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0월 달에 국가보훈부에서 시정조치하라는 권고가 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1월 12일, 1, 2, 3, 4 거의 5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 지금 포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일성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니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뭡니까? 국가보훈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건전한 공원으로 개장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원이 그렇게 없어서 모델이 될 만한 공원도 없었던 겁니까?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벤치마킹할 공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래요. 강기정 빨리 구속돼야 되겠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 낭비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잘못된 국가 정체성, 잘못된 안보관을 갖고 있는, 불건전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저 강기정 때문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강기정을 구속하라! 공산주의자, 공산사회주의자 정일성을 존경하고 있는 강기정을 구속하라! 혈세 낭비하고 있는 강기정을 구속하라! 여러분, 대놓고 국민 세금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정일성을 선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강기정, 일반 국민이 간첩질하는 것보다 더 괘씸한 거 아닙니까? 대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첩질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국민 여러분? 김일성과 같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인 정일성을 국민 세금으로 선양하고 있는 강기정이 제정신입니까? 당장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거학들이 더 처벌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똑바로 비판 안 하십니까? 권력 잡았다고 봐주십니까? 권력 잡은 자는 더 나쁜 짓 해도 벌 안 받는 겁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문재인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이 당연히 깜빵인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상황. 깜빵에 있어야 될 자가 지금 더 상황놀이 하고 있다고요.
광주광역시 역사공원 지금 아직도 1의 반성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고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담당 공무원들을 봐줄 수가 없네요. 이것은 강기정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5개월 동안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도 정일성을 선생이라고 뒤에 붙여가지고 정일성 선생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독립운동가라는 단어 빠졌죠?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정일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라는 단어도 지금 빠졌습니다. 정의 부분에.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일성이 왜 대한민국에서 선양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명확한 이유를 다른 하나의 관점으로 다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정일성이 왜 대한민국에서 선양되면 안 돼야 되는지 다른 관점에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성은 젊은 시절 공산당 찬가를 창작했고 만년에는 마오쩌둥 창가 작곡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마오쩌둥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인물입니까? 네? 6.25에 있어서 저 마오쩌둥이 어떤 자입니까? 그런 찬가를 만든 자가 바로 이 정일성입니다. 송한용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정일성의 사상 형성과 지향, 1945년 이전 중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정일성은 철저히 마오쩌둥의 문예 강화 정신을 추구하면서 성장한 혁명 현실주의 예술가였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정일성은 혁명 전사적 예술가이고 오직 인민 대중이 필요로 하는 혁명 예술을 창작하였으며 항상 농공평, 즉 인민 대중과 결합되는 사상과 관점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혁명의 무기이며 전투의 무기라고 하면서 혁명적 노래는 반드시 새로운 세대의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혁명적 정신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또 말이 나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시사 가곡 창작에 매진하였다. 작곡, 공연 등 모든 예술활동이 금지된 문화혁명 기간마저도 정일성은 마오쩌둥 시사 20편에 곡을 붙이는 창작 작업을 하였으며 마오쩌둥 시사 가곡 창작은 1971년 완성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시절에는 공산당의 그 사상과 이념을 담은 찬가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곡을 창작을 했고 죽을 때까지 마오쩌둥 찬가, 그때 당시에는 마오쩌둥만 찬미하는 찬가할 수 있는 곡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옳지 않은 일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 마오쩌둥 찬가에 자기의 예술혼을 불어 넣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공산당을 위해서, 그런 공산 독재자를 위한 곡을 만들다가 죽은 자가 정일성인데 왜 그 자가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벽화, 흉상, 기억교실까지 만들어진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문화 관광 콘텐츠 정일성을 브랜드화하겠다. 네, 그게 광주광역시 화순이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거죠.
오히려 정일성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 자를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끌어들였어요. 중앙정부에서. 88 올림픽 때 중국과의 원만한 교류라고 해서 끌어들인 건 사실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때부터 잘못했다고요. 강기정이 계속 주구장창 중앙정부가 해왔던 거 우리가 이어받은 거다라고 이제 변명을 내놓습니다. 변명을. 중앙정부가 했던 걸 우리가 잘 이어받은 거다. 강기정, 중앙정부 때부터 잘못한 거라고 제가 말했죠. 처음에 정일성 끌어들인 인간 찾아내야 된다고. 중앙정부 때부터 아무리 중국과의 교류하지만 왜 정일성을 영웅화시키고 반국가 단체 구성원인 정일성을 이용해서 교류를 합니까? 그게 바로 굴욕 외교입니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라는 노래 만든 자를 박수치는 대한민국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습니까? 그런 자를 정일성이라는 인물 자체를 끌어들인, 그래서 35년 전부터 정일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예요. 중앙정부로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광주는 이제 20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를 계속 깨어온 거예요. 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일성을 대한민국에 선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술가들은 뭐 예술 그러면서 예술을 사상과 이념에 도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일성이라는 자 자체가 음악을 이용해서 사상과 이념을 주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라고요. 혁명을 일으킬 때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자입니다. 철저하게. 음악을 이용해서 사상과 이념을 심으려고 했던 자가 이자입니다. 이자는 순수한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가, 응원가 만들었잖아요. 누굴 위해서? 북조선 인민군을 위해서. 저 중국 공산당 인민군을 위해서 곡을 작곡했습니다. 행진곡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드시지만 이 정일성의 뿌리가 중앙정부까지 가면 30년 이상이라서 이 뿌리를 끊는 작업이 쉽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다? 정일성로 이름 변경인데요. 제가 작전을 좀 변경했습니다. 네, 500명의 정일성로 변경 사인도 받아야 되지만 누구를 움직일 거냐? 바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 정일성로 변경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입니까? 그 지자체를 맡고 있는 지자체장이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누가 제일 열심히 정일성로 변경이 안 돼서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올바른 사람이라면 바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라고 남구청 자리 준 거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남구청장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남구청장이
열심히 안 해서 정일성로 변경 반대하는 주민이 76%가 나왔습니다. 남구청장이 얼마나 건전한 안보관과 건전한 국가 정체성을 주민분들께 알리지 않았으면 76%가 반대를 합니까? 잘못됐죠. 그게 객관적 증거입니다. 남구청장이 얼마나 열심히 정유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면 76%가 정유성로 변경 반대합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서명을 받는 노력을 하겠지만 남구청장이 나서서 서명 받아야 됩니다. 그쵸? 본인이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행안부가 정일성로 변경하라고 권고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권고를 받고 누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남구청장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순 군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인 조사 잘 받았고, 그 다음 순서는 남구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응원.